story that had a grim preface in the horror of Nazi concentration camps comes to an equally grim end in Israel, as Adolf Eichmann is sentenced for his crimes against humanity. Defense attorney Robert Savatius will automatically appeal, but this is the end for Eichmann, who was seized in Buenos Aires in 1960 and spirited to Israel. The three judges started to study the evidence when the 4-month trial ended in August and found Eichmann guilty on 15 counts of the indictment. In his bulletproof booth, Eichmann sits stoically as the charges are summed up. The unseen witnesses against this former Gestapo colonel are the 6 million Jews he is convicted of slaughtering. 프롤로그. 우리는 흔히 악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한다. 역사책에 남을 범죄자, 비정상적인 인물, 혹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얼굴 말이다. 이 영상에서 출발점이 되는 사상가는 작가이자 정치 이론가인 한나 아렌트다. 아렌트는 1960년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예루살렘 재판을 직접 지켜본 뒤 그 경험과 사유를 한 권의 책으로 기록했다. 그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 아렌트는 이 재판을 통해 악이 반드시 괴물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오히려 너무도 평범한 언어와 태도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가 붙인 이름이 악의 평범성이다. 악의 평범성. 괴물은 괴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재판정에서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당혹감이었다. 나는 어떤 괴물을 기대하고 있었다. 광기에 사로잡힌 얼굴, 증오로 가득 찬 눈빛, 자신의 행위를 신념으로 정당화하는 인물을 말이다. 그러나 내 앞에 앉아있던 아이히만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지나치게 평범했고 지나치게 말이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악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악을 이해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늘 극단적인 이미지다. 분노에 찬 얼굴, 광기 어린 눈빛, 누가 보아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장면들. 이런 상상은 악을 분명하게 보이게 해주지만 동시에 하나의 안도감을 준다. 저것은 나와 다르다는 확신. 저곳은 일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실제 모델을 찾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때 예수와 유다의 모델이 결국 동일 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악이 쉽게 떠오르는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언어에는 깊이가 없었다. 아이히만은 끊임없이 말했다. 그의 설명은 상세했고 기억은 정확했으며 문장은 매끄러웠다. 그러나 그 말들에는 어떤 깊이도 없었다. 그는 거의 언제나 상투적인 표현과 관료적 문장을 사용했고 마치 이미 준비된 언어를 반복하듯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 언어는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 언어였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악의 평범성이란 악이 사소하거나 하찮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악이 더 이상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문서와 규정, 보고 체계와 승인 절차는 행위를 분할하고 책임을 분산시키며 결과를 익명의 과정 속으로 밀어넣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가해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악은 은폐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사회 속에 배치된다. 악의 평범성과 관련해 아렌트는 기계적으로 따르는 행위를 지적한다. 현대사의 비극들에는 이런 무비판적인 수능이나 명령 복종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너무도 낯익은 장면이 아닌가. 아이히만은 무지하지 않았다. 그는 어리석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법과 규정을 숙지했으며 조직 내에서 자신의 위치도 극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데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문제는 그가 잠시 행동을 멈추고 생각해보는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이다. 3. 이때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감정이나 성향이 아니다. 징후가 있었는지, 폭력적인 충동이 있었는지는 사건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난다. 대신 핵심에 놓이는 것은 생각하지 않음이라는 태도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지 않는 것, 그 결과가 무엇을 낳는지 상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시스템과 규칙에 맡겨버리는 상태.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는 주장과 같이 악은 바로 이 사유의 공백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수행된다. 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 판단은 이미 규칙과 명령 속에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비극적인 역사 앞에서 이것은 정당한가? 라고 묻는 일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질문이다. 생각 없음이란 생각을 못하는 것과는 다르다. 즉, 무지와 다르다는 말이다. 그것은 지적 능력의 결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중단한 상태에 가깝다. 아이히만은 자신에게 이 일을 내가 해도 되는가? 이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 질문은 언제나 조직과 명령의 영역으로 밀려났다.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할 때 대개 사실을 말한다. 나는 영령을 따랐을 뿐이다.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었다. 그 일은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상명하복의 원칙을 어길 수는 없었다. 이 문장들에는 과장이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성 속에서 책임은 사라진다. 행위는 있었지만 행위의 주체는 여러 갈래로 흩어지면서 불분명해진다. 이때 악은 누군가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의 기능처럼 작동한다. 아이히만은 자신을 특별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가? 이 물음은 삶의 선택 앞에서 무엇보다 역사의 고비마다 비극의 분기점마다 예외 없이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책임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생각하지 않는 선택이 일상화될 때 책임은 이동 가능해진다. 명령은 위에서 내려왔고 절차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자신은 단지 그 안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 순간 행위는 남지만
그 행위를 감당하는 주체는 사라진다. 5. 악의 평범성은 특정 개인을 고발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판단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생각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사회가 어떤 위험을 내포하는지를 드러내는 말이다. 이 세계에서 악은 명령의 언어를 쓰고 업무의 형식을 취하며 불가피성이라는 말로 정당화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윤리적 질문은 가장 쉽게 유예된다. 악의 평범성과 관련하여 명령 체계가 중시되는 집단에서는 언제나 상관의 불합리한 명령에 대한 복종 여부가 문제된다.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불합리한 명령에 따르는 것이 어떤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익히 보고 있지 않은가. 평범한 얼굴을 한 악은 왜 위험한가? 아이히만 재판이 보여준 가장 불안한 진실은 악은 언제나 극단적인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차분하고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열정도 광기도 증오도 없이 오히려 지나치게 평범한 모습으로 작동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6. 그래서 이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은 과거의 특정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제기되는 질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지 않은 채 수행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태도가 되었는가? 악의 평범성은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사유의 책임을 되돌려 놓는다.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것은 아이히만이 사악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악함이 평범한 언어를 통해 수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이히만의 말이 평범한 이유는 그가 평범해서가 아니라 그 언어가 생각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악의 평범성 이후.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어떤 재판의 결론이거나 한 권의 책에 갇힌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20세기의 사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으로 남아있다. 오늘날의 악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세계사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도 악인 혼자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를 추종하고 명령을 따르는 무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다. 그것은 시스템의 이름으로 작동하고 조직의 결정으로 분산되며 알고리즘과 절차, 규정과 지침의 형태로 우리 앞에 놓인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스스로를 가해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각자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판단은 늘 다른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아렌트가 던진 질문은 현재형이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가? 어느 순간부터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태도로 여겨지게 되었는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잔인한 의도가 있었는지 묻지 않는다. 대신 사유가 멈춘 자리에서 행위가 계속되는 세계를 문제 삼는다. 이 개념이 불편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이 악을 특별한 타자의 문제로 밀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악의 평범성은 우리 각자가 속한 조직, 직무, 일상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조건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개념은 누군가를 단죄하기보다는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든다. 아렌트가 남긴 것은 해답이 아니다. 그가 남긴 것은 책임이다. 생각하는 책임, 판단을 유예하지 않을 책임, 그리고 나는 그저 따랐을 뿐이다라는 말이 더 이상 면책이 되지 않는 세계를 떠올릴 책임이다. 악을 생각할 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흉측한 괴물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 입에서 나오는 지극히 평범한 말인가? 이상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